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22학번 컴퓨터공학과 학생 정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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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인하대학교 한 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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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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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엄의 원인은 전적으로 저 민주당 국회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저 거대 야당은 지금까지 29번의 탄핵 시도를 하여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또한 예산안 삭감을 두고 겁박질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기념을 망가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간첩들을 올바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선관위의 비리와 취약한 시스템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결국 이러한 심각한 대한민국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헌법에서 주어진 대통령 고유 권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엄 과정 중에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으며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 또한 전혀 없었고, 군인 개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하라는 명령 또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그저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국민들의 대한민국 붕괴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엄 과정 중에 어떠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도 없었고 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앞선 상황과 계엄 사태를 보았을 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뒤바뀌는 증언들과 불확실한 메모 증거들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내란 수개범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결코 탄핵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적법적 절차 안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가짜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었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각 대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일어선다면 나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우니까 본인들이 중도 보수라고 자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급선언하는 여러 대학들 중 가운데 우리 학교 인하대학교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유와 교육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건국에 큰 공을 이루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 인하대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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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지가 되었던 하와이에 교육받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모아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한인 여자 성경 학원을 만드셨고 그 땅을 나중에 팔아 인하대학교 설립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인하대학교의 정신은 나라를 사랑하고 교육을 사랑했던 하와이 교민들의 정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우리 인하대 학생들은
숨어있지 않고 더욱더 이 사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회의원들은 내란죄를 명목으로 사기 탄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내란이 된다고 한다면 왜 내란죄를 처리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 소추안 안에 내란죄를 처리하면 다시 의결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를 보십시오. 진짜 내란죄는 공수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완전 대통령 불법 납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계엄에 사용된 인력이 570명 가까이 되는데 대통령 납치는 3, 4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게 진짜 내란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란죄도 빼버리고 서둘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는 탄핵사에도 넣었다가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들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왜 처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는 이유를 넣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는 체제 전쟁 중에 있고 이는 현재 AI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친미, 친중으로 나뉘어 무역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를 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국익에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국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 중국에 3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살았었는데 그때 정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가 느꼈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국 중국 정부가 메신저 검열을 해서 메신저를 사용할 때 교회라 못해 기엇 이렇게 초성을 사용하였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르지 못해 미음, 시옷, 니은이라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쫓겨났고 근데 다른 중국 교회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유가 사라진 대한민국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면 이러한 대한민국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의 이러한 기업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중국 간첩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보는 눈 앞에서 민주당원들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그들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얼마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밝혀졌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었지만 사법부 카르텔 소굴인 서부지법으로 불려 영장 쇼핑을 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직무 정지된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재명 당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입니까? 이재명 구속.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비상식에 제대로 휩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일깨워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덕분에 저 권력자들의 카르텔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관위와 사법부를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1200건의 비리가 발견되었고 충분히 손쉽게 해킹이 가능한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현재 변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를 확실시한다는 의미로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를 검사하는데 선관위가 계속 거부 중이니 이를 확인차 들어간 것이지 어떠한 음모를 100% 신뢰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혹만 쌓아가니 한 것입니다. 계속 이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세계가 국민들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정대규 자랑스럽다. 화이팅! 이만희 화이팅! 또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극도로 편향적인 사상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들의 아주 추악한 과거의 행태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헌법재판관님의 직접 말씀대로 TF가 움직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헌법 자체로 인식되는 이 법태들이 안에서 어떻게 외부 TF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첩은 또 어떻습니까?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고 아직도 입 다물 생각이십니까? 눈을 들어 떠보십시오. 수많은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진실 자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노총을 하면 물러나라 외쳐주십시오. 민노총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3.1절입니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독립을 외쳤던 날입니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주권 회복을 외쳤던 날입니다. 기가 종료시키겠어. 여러분 이 시국에 이러한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이 역사가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애국 운동일 줄로 믿습니다. 제2의 3.1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읍시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 그거 하나를 굳건히 가지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